네, 안녕하세요. IJTV 허영재입니다. 아유, 이게 지난 수요일날 했어야 되는데 화요일날 하다 보니까 이 시청자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오늘의 덕담 한마디는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인데요. 와, 요즘은 뭐 오지 시대, 오기가 시대,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화석연료를 떼어서 가는 그 내연기관의 시대가, 내연기관 1800년대 영국에서 하여튼 발견이 돼서 한 몇십 년을 그 내연기관이 세상을 참 엄청나게 많은 변혁을 이루었죠. 근데 이제 그 내연기관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예, 편성해서 IJTV에서는 이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뻘쭘하긴 한데 덕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그래도 변화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 변화에 대한 이해가 뭐냐? 변화에 대한 대응 방식이 이제 중요하지요. 변화를 거부를 하면 도태가 됩니다. 변화에 적응을 하면 생존은 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주도를 해야 승리자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선택에 따라 어떤 방식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가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바꿔라. 이제 사막의 선인장이 선인장이라서 생존한 거냐, 아니면 생존하기 위해서 선인장이 적응을 한 거냐. 중요한 의미지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그 해답을 못 찾았을 뿐이죠. 오늘 제가 이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왜 뜬금없이 갑자기 IJTV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늘상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도전의 직면에 있지요. 그 도전에서 우리가 극복을 해내면 생존해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말 그대로 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죽죠. 두발자전거의 그 생리가 뭐겠습니까? 계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쓰러지죠. 지금 우리 앞에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발자전거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계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서 있으면. 물론 이제 기술이 있어서 좌로 우로 이렇게 핸들을 갖고 장난쳐서 다소 버티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아날로그 타입의 필름,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후지 필름도 있었고, 여러 이제 필름 회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필름 업계를 장악했던 세 개 업체가 있었어요.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될 때, 이 세 업체의 대응은 서로 달랐고, 그 결과도 매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아그파 필름, 코닥, 뭐 후지 필름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만 가장 앞서 나가던 코닥은 기존의 프리미엄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를 하였죠. 하지만 후지는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전략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아그파와 코닥은 각각 파산으로 이어졌고 후지는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2조 4,800억 엔의 매출을 올리고 1,700억 엔의 순이익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환율을 따지면 뭐 10배니까 한 1조 7천억 정도의 흑자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 코닥이라는 회사는 1883년 이후 세계 최대의 카메라 필름 업체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 개발에도 성공을 했어요. 1975년도에 코닥 생태계 조성 전략을 추진하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성공에 안주를 해버렸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카메라에 대한 개념 변화, 사진 찍는 정밀기계, 전자제품, 사진에 대한 인식 변화, 인화 보관 개시에서 모니터에서 확인, 인화가 불필요한 그런 세상이 됐다는 얘기죠. 변화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기존의 성공한 사업 모델을 버리지 못하고 디지털 세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기존 사업 모델을 강화를 했습니다. 애플 생태계처럼 코닥 생태계를 시도를 했죠.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고도 기존 필름 사업에 대한 방해 요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마케팅 활동하지 않고 도전과 현실 안주 등 현실을 택했습니다. 코닥은 업계를 선도하는 시장 지배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존의 사업 방식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후지라는 회사는 2000년대에 매출이 1조 4,403억 원, 순이익은 1,497억 엔, 정보 부문이 46%, 프린터, 의료기기, 평판 디스플레이 소재, 기타 IT 관련, 이미징 부문 54%, 사진 필름, 디카, 기타 이미지 관련 20%.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를 했습니다. 필름 구조 기술, LCD TV 평광판 개발, 필름 소재, 콜라겐, 화장품으로 개발을 했고요. 화학 성분 배합 기술, 의약품으로 전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관점의 전략에서 이용자 관점의 전략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2015년에 한 4년 전에 2조 4,800억 엔. 거의 200%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프린터, 의료, 화장품, 산업용 인쇄기, 기타 IT 관련. 그래서 후지는 필름 제조와 관련된 원천 기술을 이용 사업을 다각화하고 주력 사업이던 필름 시장이 없어짐에도 오히려 더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노키아. 1996년에 스마트폰을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98년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1위를 했죠. 2005년 터치 스크린을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합니다. 근데 애플 아이폰 출시가 2007년에 있었고요. 2008년 터치 스크린 재출시를 합니다. 근데 2009년에 경영 악화가 됐고요. 2014년에 휴대폰 사업 부문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핀란드 GDP의 4%, 수출 금액의 23%를 담당하는 국민기업,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 터치 스크린을 상용화하는 등 세계 최고의 기술과 시장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욕구와 시장의 변화를 잘못 판단하여 몰락을 자초를 했습니다. 휴대전화기 생산업체인 노키아도 애플이나 삼성보다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변화에 끌려다니다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지요. 이에 앞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1980년대 후반에 우리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기를 통해서 영화도 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뭐 게임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가의 둘째 아들이죠. 이맹희, 이창희, 이건희, 삼형제죠. 물론 이제 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두 번째 아들 이창희 씨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세한미디어, 비디오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1980년대, 90년대에 전 세계의 비디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듯이 1900년도 초반에 뭐 92년, 93년 이 무렵에 등장한 것이 뭐가 나왔겠습니까? CD라는 게 등장했죠. CD, 컴팩트 디스크. 그 안에는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 하나에 영화 한 편을 담을 수 있었지만 컴팩트 디스크에는 무려 10편, 20편의 영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세한미디어라는 회사는 쫄딱 망해갖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은 삼성가에서 가장 그 삼형제 중에 몰락한 집안이 이제 둘째 아들 이창희 씨인데, 물론 이제 뭐 선친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집안은 몰락을 해서 뭐 자식들까지도 뭐 자살하고 뭐 이런 끔찍한 그런 이제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변화인지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취감, 편안함, 자만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방식이 100% 맞았다는 오류에 갇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방식을 고수하면 이전처럼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반심도 갖게 됩니다. 창조적 마인드, 도전 정신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변화하지도 발전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성공은 형편없는 선생입니다. 성공은 똑똑한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신들을 실패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성공한 기업이나 개인들도 성공한 이후에 이렇게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파멸하는 경우가 많아서 빌 게이츠가 강조한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항상 살펴보고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선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과거의 편안함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한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변화 두렵죠. 하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의 덕담 한마디였습니다.